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다름이 아니고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결혼 전에 10년 정도 초등생하고 중등 영어 강사를 하다가 결혼을 한 이후에 11년 정도 이제 경력 단절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 이제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는 뭐지? 한국관광공사의 영어 안내사인가? 영어 통역사는 아니고 영어 안내사인가? 아무튼 그런 직종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의 강도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진짜 it's a piece of cake 그 정도. 일의 강도는 너무너무 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게 이제 싫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꿈과 이런 게 있어서 야망, 뭐 이런 걸 위해서, 영어 강사를 다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옛날을 돌이켜보면, 영어 강사를 했던 그 시기가 너무 좀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옛날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가르쳤지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경력 단절이 이제 1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학원에 들어가서 이걸 일을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단 뭐 경력 단절이라고 해도 예전에는 이제 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10년이면 이제 세월이 변하니까 또 그때 또 하던 게 요즘에 또 안 먹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진짜 학원에 취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과 상관없이, 보통은 어디를 배우러 가면은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제 월급과 상관없이 학원을 나가면서 배우는 거죠. 예, 학생에 대한 그런 것도 배우고 어떤 요즘 학원 분위기도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배우는 기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제 이래서, 그리고 야망이 있으시다고 하신 거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따박따박 돈을 왜 사업을 했냐고 그랬더니,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이것도 정말 메리트가 있지만 자기는 한 1, 2년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때 돈을 못 벌어도 한 방에 몇 억을 벌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밀린 월급을 받는 듯한 뭐 이런 느낌으로 뭐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채널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아마 학원을 뭐 나가건 아니면 본인의 뭐 과외를 뭐 공부방처럼 집에서 시작을 하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후회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학생들이 물밀듯이 뭐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하고 싶으시다면, 근데 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랬거든요. 옛날을 생각해보면 고리타분하고, 아니 옛날을 생각해보면 약간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느낌이라고 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본인이 이것을 정말 원하나,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고 예전만큼 돈을 벌 수 없어도 계속 갈 수가 있겠나,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갈 수가 있겠나, 마치 밀린 월급을 나중에는 나는 기필코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버티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이상을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버티고 정말 이번에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처럼 전반부를 끝내고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시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원에 취직이 된다면 학원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시는 것도 좋은 그런 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고등부 가르치는 기법 이런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런 만약에 기법이라면 차라리 그런 기법을 알려주는 유튜브나 이런 걸 가서 정말 매뉴얼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것을 뭐 한번 뭐 배워 보셔도 되고, 그런데 이게 고등부를 가르치는 기법이 차라리 고등부생이 들어오면 차라리 그때 저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등부가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고등학교 이런 뭐 그런 애들은 중학교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형태의 그런, 그러니까 본문 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형태의 공부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면 더 쉬워요. 훨씬 더 쉬워요. 중학교 때의 그것보다 더 쉬워. 어떤 학교는 막 프린트물 내주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잘하는 애들 다니는 그런 학교는 부교재가 정말 많습니다.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교재만 2-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 4가지가 되는 거죠. 교과서 말고 부교재가 막 2개, 3개 이렇게 되니까 합하면 한 4권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애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격차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도 이게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레벨 정도의 학생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수능 형식으로만 뭐 나오는 그런 고등학교는 거의 뭐 본문, 뭐 이렇게 교과서 본문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10% 나오나? 뭐 이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뭐 그러니까는 그 수능처럼 보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티칭이야말로 이런 기법 이런 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초등 티칭 이런 거는 뭐 기법을 알고 이러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는데, 고등학교 티칭이 그런 게 약간 불가능하는 게, 애가 학교에서 뭐 프린트물을 가져왔어. 선생님 이거 시험 범위에 나온대요.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물을 가져왔어. 선생님만의, 그 학교 선생님만의 뭐 그런 독해 지문이나 뭐 이런 걸 가져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어떤 매뉴얼대로 이렇게 본인이 배운 걸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애하고 풀어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닥쳐야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수도 없고, 뭐 닥쳐야 아는. 제가 그 한 몇 달 전쯤에 우연히 학관노를 들어가 봤는데, 어떤 선생님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를 맡는 그런 선생인데 처음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처음 시험을 보는데 그제서야 그 선생님은 그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에서 그 교과서 이외에 부교재가 2-3개가 나왔다는 것을 처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정말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는 교과서나 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부교재며 뭐 몇 년도 뭐 수능 모의고사며 이게 쫙쫙 나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와,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줄도 모르고 고등부를 가르치는 걸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느끼며 제가 좀 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수준의 고등학교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뉴얼화 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르치는 공부방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면 차라리 오픈을 하고 나서 차라리 다시 문의를 주세요. 얘는 뭐 이 학교는 뭐 평균 한 170 정도 되는 애들이 들어온 학교입니다. 랄까 200점 만점에 뭐 그러면서 뭐 부교재는 뭐가 있습니다. 랄까 뭐 이런 언급이 있어야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은 해줄지언정 그 선생님이 어떤 수준의 고등학생을 가르치냐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정말 뭐 돈이고 뭐고를 떠나서 정말 내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부방 문을 딱 열었어. 아니면 교습소 문을 딱 열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이제는 교습소 소장이 됐단 말인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뭐 이렇다. 이러면서 꿈을 키우면서 이거는 이제 가능한데 첫 번째로 그 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진짜 이거를 정말 원하는 직업인가.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잘 못 벌려도 나는 한 2년, 1년, 2년 이렇게 참을 수 있는가. 월급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1년, 2년 돈을 못 버는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픈을 하셨으면, 오픈이 아니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또 때로는 뭐 공무원 같은 삶이 좀 심심하고 어쩔 때는 무기력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삶이 또 안정감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스트레스 프리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저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